여러분, 보이니치 문서를 아시나요? 1912년에 발견된 정체불명의 문서로 발견된 후부터 무려 1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독에 매달렸음에도 결국 현재까지도 해독하지 못한 지구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문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이니치 문서보다도 훨씬 더 골 때리는 메시지 하나가 얼마 전 재단에게 도착해 박사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구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존재나 현상들은 물론 우주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현상까지도 놓치지 않고 연구하기 위해 달에 수많은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단.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34 월명기지에 정체불명의 무선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잡힌 신호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신호는 무려 24시간 간격으로 매일같이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답니다. 다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호의 근원을 파악한 결과 이 신호가 무려 태양계 외부에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혹시라도 그 존재가 우주 생명체는 아닐지 밝혀낼 것이 너무나도 많았답니다. 이후 메시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지구에 있는 재단 상부에 보고되면서 이 메시지는 즉시 SCP-5149로 지정,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으니 먼저 박사들은 5149가 UTF-8 형식의 짧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보다 수월한 해독을 위해 코드를 해석해 종이에 출력하자 44개의 점이 아주 복잡하게 배치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메시지가 출력되었는데요. 수많은 점들과 공백으로 만들어진 처음 보는 형태의 메시지. 더군다나 태양계 바깥에서 보내온 이 메시지를 본 박사들은 당연하게도 외계 생명체의 언어 소통 수단, 즉 외계 언어라고 판단했고 즉시 해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답니다. 재단에게도 외계 종족과의 접촉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은 물론 먼 우주의 행성까지 매일매일을 보낼 정도의 메시지라면 혹여나 먼 우주에서 발생할 위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는 등 당연하게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보다 전문적인 해독과 빠른 처리를 위해 암호학자와 언어학자, 그리고 무선통신 기술자로 이루어진 5149 전담해독팀을 제34 월명기지로 파견한답니다. 기지에 도착한 5149 전담해독팀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답게 상당히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 해독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생각보다도 더 처참했는데요. 먼저 형식적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두고 현존하는 모든 현대 언어 번역 시스템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시도한 박사들. 하지만 당연하게도 외계에서 온 5149는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안 돼서 실패. 다음으로는 5149의 특징이 점과 공백이라는 것에 집중하고는 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대 언어를 싹 모아 비교를 시도했지만 5149의 해독에 도움이 될 만큼 유사한 언어를 찾지 못해 실패. 네, 적어도 지구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 이후 박사들은 완전히 방법을 바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메시지 속 점들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배치하며 언어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했지만 너무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컴퓨터만 고장나며 역시나 실패. 이외에도 무려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박사들은 혹시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까지 도달하면서 그림 같은 예술작품일 가능성은 물론 점들을 이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등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독을 시도했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는 얻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서 박사들은 점점 초조해져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만약 이게 진짜 위험을 알리는 메시지가 맞다면 무능한 자신들 때문에 지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죄책감까지 몰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보조연구원으로 새롭게 파견된 QC가 던진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으니 QC는 5149를 출력한 종이를 보자마자 비구술적인 언어, 즉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와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박사들은 상당히 어이없어하는가 하면 한 박사는 역시 신입이라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다며 외계 언어 해독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혼을 내기도 했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 딱히 시간적으로 손해볼 게 없는 간단한 작업이었기에 일단 검사기를 돌려보기로 한 박사들. 그리고 나온 결과는 번역 성공.
단 0.5초 만에 영어로 된 번역본이 뽑혀져 나왔는데요. 네, 박사들이 외계 언어라고 굳게 믿었던 5.149는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였던 것. 우주에서 온 메시지니까 당연히 변칙적일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빠진 탓이었을까요? 박사들은 해독 초기 5.149의 내용을 전 세계의 언어들로 번역하는 과정을 그저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자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 게다가 연구가 진행될수록 외계어라는 생각에 더더욱 복잡하고 변칙적인 방향으로만 해독을 시도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듯 다소 어이없게 해독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메시지의 내용. 그런데 5.149의 내용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 네, 그것도 우주의 위험 따위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구조 요청 정도로 보였는데요. 이후 5.149 해독팀 전원은 즉시 지구로 불려간 다음 어이없는 실수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한 것에 대한 욕을 한 바가지로 들어먹으며 시골에 있는 작은 기지로 쫓겨나듯 발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해독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5.149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지구의 점자를 아는 사람이 태양계 너머에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이길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등 밝혀내지 못한 것이 넘쳐나는 상황. 게다가 5.149 자체를 차단하거나 격리할 방법도 없다 보니 재단은 5.149에게 케테르 등급을 부여한 상태로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태양계 너머에서 온 메시지의 충격적인 정체 SCP-5.14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태양계 너머에서 5.149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한 어떤 상황이길래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